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 나온다. 최근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. 2025년 10월 31일 현재 아직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그럼 아직 시행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봐야 합니까? 이 법안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핵심 노동 공약입니다. 즉, 시행이 매우 유력합니다.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방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수백만 원, 아니 수천만 원을 놓치게 됩니다. 오늘 이 영상은 남들보다 1년 먼저 준비해서 그 잠자는 돈을 100% 아니 200%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미래 대비 가이드입니다. 나는 못 받겠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현행법의 한계부터 짚어드립니다. 현재 2025년 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첫째,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. 1년이란 52주를 꽉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. 둘째, 사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편의점에서 11개월 28일 일하고 그만둔 학생, 주말에만 14시간씩 일한 단기 근로자. 이분들은 법적으로 단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. 이것이 99%의 알바생이 퇴직금을 못 받는 이유, 바로 사각지대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. 1년은 너무 길다.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라. 이것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? 바로 긱 이코노미, 즉 배달 라이더, 단기 알바, 프리랜서처럼 짧게 일하는 노동 형태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분들을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저는 4대 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요.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. 주 15시간 미만은요?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하지만 핵심은 수백만 명의 주 15시간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퇴직연금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그 돈 어떻게 받아서 굴려야 할까요?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은 입사할 때 혹은 중간에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. 바로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입니다. DB형은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진 방식입니다. 마치 부모님이 너 나중에 어른 되면 1억 줄게 하고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.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고 내가 퇴직할 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라는 약속된 돈을 줍니다. 누구에게 유리할까요? 임금 상승률이 높고 30년씩 장기 근속할 대기업 정규직에게 유리합니다. 반면 DC형은 회사가 낼 돈이 정해진 방식입니다. 매달 10만 원씩 내 통장에 넣어줄게. 그 돈으로 저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굴리는 건 내 몫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.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12분의 1 한 달치 월급을 내 DC 계좌에 입금만 해줍니다. 그 돈을 굴리는 운용의 책임은 100% 나에게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단기 근로자, 알바생 혹은 이직이 잦은 분들에게 단언합니다. 99% 아니 100% DC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 왜일까요? 첫째, 알바나 단기 계약직은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습니다. 둘째, 3개월, 6개월, 11개월 일하고 그만둘 겁니다.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 얼마 줄게라는 DB형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오히려 내 돈을 1년 치씩 혹은 법이 바뀌면 3개월 치씩 꼬박꼬박 DC 계좌로 받아서 내가 직접 투자를 통해 복리로 불려나가는 것이 수십 배 유리합니다. 3개월 일하고 받은 50만 원, 6개월 일하고 받은 100만 원. 이 작은 돈이 30년 뒤 복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. DC형을 선택한 직장인의 80% 이상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, 즉 예금에 넣어두고 방치합니다.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매년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맞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됩니다. 물가가 4% 오르는데 내 돈이 2% 이자만 받으면
내 돈의 구매력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2%씩 녹고 있는 겁니다. DC형을 선택한 것은 투자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투자는 하지 않고 방치한다? 이것이 DC형 가입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입니다. 그럼 어떡합니까? 주식은 무서운데요. 퇴직연금은 30년 뒤를 보는 장기 투자입니다.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. TDF, 타깃 데이트 펀드가 무엇입니까? 타겟 데이트, 즉 나의 은퇴 시점에 을 정해놓으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젊을 땐 주식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,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굴려주는 자동 리밸런싱 펀드입니다.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TDF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. ETF, 상장 지수 펀드는 또 무엇입니까? 코스피 200, 미국 S&P 500처럼 시장 전체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게 만든 겁니다.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S&P 500은 우상향한다에 투자하는 것이죠. 3개월 일하고 받은 50만 원,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30년 뒤에도 50만 원의 가치밖에 못합니다. 하지만 연 7% 복리로 S&P 500 ETF에 투자했다면 380만 원이 됩니다. 여러분이 일한 모든 단기 알바의 퇴직금이 모인다면 그 차이는 수억 원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 핵심입니다. 자, 11개월 일하고 알바를 그만둡니다. 퇴직연금 150만 원이 생겼습니다. 사장님, 제 일반 통장으로 쏴주세요. 절대 안 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 계좌라는 특수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. 왜일까요? 두 가지 엄청난 혜택 때문입니다. 혜택 1. 세금 환급 13.2%의 마법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내가 이 IRP 계좌에 내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 900만 원 한도,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최대 16.5%, 일반적으로 13.2%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. 100만 원 넣으면 13만 2천 원이 공짜로 생깁니다. 이건 수익률 13.2%짜리 확정 수익 예금과 같습니다. 3개월 알바비로 세금 환급까지 받는 겁니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. 혜택 2. 과세 이연 세금 미루기. 이게 진짜 복리의 마법입니다. DC 계좌에서 ETF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뗍니다. IRP 계좌에서 펀드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뗍니다. 언제까지요? 여러분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60대, 70대까지 세금을 미뤄줍니다. 일반 계좌에서 100만 원 수익 나면 15.4% 세금 떼고 84만 6천 원만 재투자해야 합니다. IRP에선 100만 원 전액을 재투자합니다. 30년 뒤 이 눈덩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. 자, 혜택이 이렇게 강력하니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.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. 즉, 노후에 쓰라고 법으로 묶어두는 돈입니다. 돈이 급한데 중간에 뺄 수 있나요? 여기서 IRP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특징이 나옵니다. 인출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. IRP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. 베스트, 이것이 우리가 IRP를 하는 목적입니다. 만 55세가 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의 장점은 세금을 3.3%에서 5.5%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낸다는 겁니다. 둘째, 중도 해지일 시금하는 것입니다. 워스트 55세 전에 급해서 깨고 싶습니다. 이 경우 엄청난 세금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. 여러분이 연말정산 때 혜택받은 세액 공제 원금과 그동안 펀드로 돈을 번 운용 수익 전부에 대해 16.5%의 기타 소득세라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. 혜택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이죠. 퇴직금 원금 자체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로 냅니다만 계좌를 깨는 것 자체가 큰 손해입니다. 그럼 아예 못 뺀다는 거네요? 예외는 있습니다.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페널티 없이 빼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사는 경우,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, 암, 희귀병 등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등입니다.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
페널티 16.5% 없이 연금소득세 저율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 전략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퇴직금은 어차피 노후 자금이므로 무조건 IRP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키고 굴리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로 내 돈을 넣을지 말지는 이 돈을 55세까지 100% 묶어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셔야 합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3개월 퇴직연금 제도는 곧 시행될 것이 유력합니다. 이 정보는 모르는 사람에겐 영원이지만 아는 사람에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. 법이 시행되는 그날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4가지 행동입니다. 3개월 이상 일한 곳에 연금 확인. 첫째, 3개월 이상 일한 모든 곳에 내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무조건 DC형 선택. 둘째, DB형과 DC형 중 무조건 DC형을 선택하십시오. IRP 계좌 개설 후 이전. 셋째, 그 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절대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 TDF나 ETF로 운용하십시오. 추가 납입은 신중하게. 넷째, 13.2% 세액 공제만 보고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은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 하십시오.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푼돈 같았던 알바비가 30년 뒤 든든한 노후 연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.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